저는 주식사 처음인데요. 투자 전략편.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행동경제학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사람의 그 판단은 정교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다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못하게 하는 수백 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지금까지 전개된 그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그런 경제학들 아니면 어디서 들어봄직한 그 경제학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론들을 전개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행동경제학자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합리적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학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주류 경제학에 이 대항해서 새로운 학설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계획 세우를 합리적이라면 다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심삼일 되는 경우 많잖아요. 주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사도 우리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손실 짧게 어떻게 해요?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 실제로 손절매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들은 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씩 고쳐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할 텐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이거 이제 주목구구식입니다. 그러니까 룰 오브 썸이라고 하죠. 주목구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한때 유행했던 용어죠.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주목구구식 또 내지는 발견적 방법. 발견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발견적 방법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얘가 딱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이 길을 갈 때 하얀색 스틱을 짚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스틱 하나만 가지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정상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한 발 옮기고 스틱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 탁 걸리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오르막이죠. 한 발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 발씩 해서 정상 가는 거죠. 근데 잘못 가면 또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된 정보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면은 자, 의사결정 기준 제시하기예요.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할 때 옛날에 이 예능 1박 2일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때 강호동이 나오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자는 주먹이지. 그죠?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되면 강호동이 주먹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거나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주먹이지라고 하는 걸 딱 내면은 요게 하나의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볼을 내야지.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위를 내면 나는 주먹을 내야지.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남자는 주먹이라는 말,
그리고 맥도날드 소송에서 하루치 매출액 등 이런 의사결정 기준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걸 뭐라 하면 이제 앵커랍니다. 앵커. 앵커는 뭐냐면 이제 닷이죠. 닷. 배는 저기 그 어디든지 자유롭게 물이라면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앵커 닷을 딱 내려놓으면은 닷 주위를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저기 그 기준점에 내 발목이 딱 잡히게 되면은 자유로운 저기 그 이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점을 딱 주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가 그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실험질이 많이 나오는데 책을 보시다 보면 이게 뭐야라고 해서 막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따져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실험은 이거 이제 이런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고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두 그룹한테 각각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에베레스트 산이 600m보다 높아 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레스트 산이 14,000m보다 높아 낮아. 이렇게 저기 그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600m라고 하는 어떤 저기 그 이 기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치가 2,400m예요. 근데 14,000보다 저기 그 높아 낮아 물어봤더니 추정치가 13,000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저기 그 주어지니까 저기 그 이 다른 대답을 내는 것이 바로 앵커링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많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에서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제일 뒤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그게 이제 0부터 저기 9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높은 뒷자리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높게 얘기하고 낮은 뒷자리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가 2,000원짜리 옷의 가격을 10,000원으로 써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1,000원을 깎아서 9,000원에 사갔어요. 기분 째지겠죠? 그죠? 저기 그 저 10,000원짜리를 1,000원 깎았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못 본 건 뭐예요? 진짜 본질 가치 2,000원 못 본 거예요. 왜? 10,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자, 원가 2,000원짜리 옷 가격을 10,000원으로 써놓은 뒤에 이것을 주고 특별 할인 8,000원 써놨어요. 예. 그리고 손님은 8,000원에 사가요. 이게 왜냐면 다 이런 것들이 본질 가치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저기 그 이 기준점 앵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자, 뭐 또 다른 예로 명품 업체들이 매장에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진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명품 업체들이 1,000만 원짜리 저기 그 앞에 진열해 놓고 들어와 보면 500만 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거저죠. 거저. 앞에는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거저 아닙니까? 그죠? 다 이렇게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저기 그 일들이 생기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고가주라고 하면 이제 황제주라고 하죠. 황제주들 보면 1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100만 원 넘어갔다가 이게 갑자기 90만 원대, 80만 원대 내려와요. 싸 보이거든요. 기업 내용 상관없이 야이 사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 저가주 우리가 이제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동전주, 페니스탁이라고 합니다. 동전주. 자, 동전주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거 껌값도 안 되네. 하지만 그 기업들이 또 저기 그 내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0원 이런 것들도 다 저기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우리의 판단을 흐트리는 이런 저기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강한 대상을 선택하는 오류. 이거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언뜻 들은 것이 저기 우리한테 간결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반도체가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아야 되겠고 5G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서버 증설이 있어야 돼요. 반도체 엄청 많이 나갑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반도체 주식이요. 반도체 주식이라는 종목은 없어요.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하는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삼성전자를 삽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많아요.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은 하이닉스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반도체 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SK 하이닉스는 100% 전부 다고. 그렇다면 뭘 사야 됩니까?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만약에 선택지가 5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선택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해요. 나한테 가장 크게 인상을 줬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쓱 하고 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예를 하나 드러나는데, 자, 우리나라에 저기 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2위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사망 원인 2위가 뭐지?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최근에 저기 그 본 기사를 보니까 교통사고 기사를 많이 본 거예요. 교통사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주위에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 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저기 그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이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저기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높다는 착각. 이제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년 1월이 되면 1월 효과, 소형주 효과 이런 건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그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중소형주 투자 그 공략 전략 막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중소형주가 훨씬 저기 이 수익률이 높구나. 근데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형주는 높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익률은 대형주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의 이익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지만 대형주들은 거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도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친숙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초두 효과. 초두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인상을 팍 심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다르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일광씨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해요. 구술씨는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똑똑해요. 사실 보면은 둘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뭘 앞에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광씨는 똑똑해 보이고 구술씨는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정보가 먼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인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그게 IR 갔다 왔는데 회사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럼 IR 하는데 우리 회사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 이상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SK 하이닉스가 나오네요. 좀. SK 하이닉스를 장기간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IMF 지나면서 이 하이닉스가 원래 현대전자에 있었어요. 현대전자가 하이닉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감자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큰 아픔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골 탈퇴를 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만 원대도 못 사요. 5만 원대도 못 사요. 10만 원대도 못 사요. 왜? 옛날에 그 아픈 기억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어떤 상황이 바뀐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픈 기억 때문에 사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효과. 그렇죠?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처음 알게 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새로운 정보들의 지침을 만들고,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맥락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를 얻은 대상이라면, 이후에도 긍정을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처음에 부정적인 정보를 얻은 대상이라면, 이후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에 대한 착각이에요.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 밀접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실제로 그래요. 대규모 그 SOC 관련된 발표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굴삭기를 사야 되겠다.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포크레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땅 파는데 집단적으로 삽질하는 종목이 포크레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두산인프라코아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세계 굴지의 굴삭 업체들이 전부 다 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중국에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중국 상하이만 가보세요. 상하이 가보면은 세계 유수의 화장품들이 다 있어요. 우리 거만 팔리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예전의 명성 그대로 믿는 경우에요. 뭐 잘 나가던 그 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손실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거의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손실을 보는 거 다 싫죠. 근데 손실을 딱 확정 짓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뭘 못하느냐? 손절매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익의 기쁨이냐, 손실의 고통이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익을 얻을 때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같은 금액을 잃을 때의 고통이 2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실현하는 것보다는 이 손실을 잘라내는 손절매라는 걸 더 어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회피 성향을 실험하는 거예요. 자, 다음 2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0% 확률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100%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확률 곱하기 그 금액을 해보면은 이제 기대값이 나옵니다. 예상하는 값. 50%에 100만 원이면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반반씩 나와야 돼요. 설문을 했을 때 50대 50.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여기를 택한단 말입니다. 이익을 얻을 때는 100% 확실한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50% 확률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보죠. 만약에 당신이 또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 확률로 100만 원을 잃는다. 100%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이번엔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요것도 50% 곱하기 100 하면은 50만 원 손해를 보는 거고, 요거는 100%로 50만 원을 잃잖아요. 똑같이 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 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택해요. 100%로 50만 원 딱 잃는 건 싫어요. 50% 100만 원을 잃으면은 내가 100만 원을 다 잃을 값에라도 안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수익을 얻을 때는 100% 확실한 걸 좋아하고 손실을 볼 때는 조금이라도 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절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그러다 반토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을 팔면 손실이 확정돼요. 하지만 투자금의 일부는 건질 수 있어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부 금액이다면 대체할 수 기회가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 전부를 잃을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막다드리는 일이잖아요. 자, 손실이 확정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못하느냐. 우리 투자의 대가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손절매를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 효과예요. 소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물건은 아까운 거예요. 내 물건은 아까운. 우리 청소할 때 그러잖아요. 청소할 때 보면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버리려고 보면은 버릴 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안 입는 옷. 예, 지금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쪘는데, 예, 지금 안 맞는 옷 어떻게 생각합니까? 빼면 입을 거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청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주워야 되는데 이제 그거 못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넛지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리처드 탈러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시카고 대학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시카고 대학의 로고가 박혀 있는 머그컵을 하나씩 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 주고. 그래서 머그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가 이 머그컵을 얼마에 팔고 싶냐? 라고 물어봤고, 머그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머그컵 니네는 얼마에 사고 싶냐? 각각 가격을 적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싸게 사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근데 머그컵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있잖아요. 똑같은 머그컵을 보면서도 머그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게 부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주식시장에서 잘 못 팔아요. 못 파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니까. 특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100% 환불 보장 돼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물건이 왔는데 나한테 안 맞아요. 환불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몸을 맞추든지 수선을 하든지 이게 다 소유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사람들이 현상 유지 편향이 있어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직 이 요구 제안 받으면 잘 못 움직입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잘못될까 봐 못해요. 특히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식당. 내가 매일 먹는 식당이 있는데 새로운 식당을 찾아갈 때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왜? 잘못하면 맛이 없었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별로 안 좋은 주식인 걸 알고 있지만 이걸 팔고 다른 데로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실패를 할까 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단 그 돈을 다 집어넣는 것은 더 이상 의사결정에 반영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10,000원에 주식한테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망을 봐야 돼요. 8,000원을 기준으로 전망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10,000원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본전이 10,000원인데 아직 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못해요. 일단 내가 산 10,000원은 잊어버리고 8,000원에서부터 더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그 매몰 비용의 오류도 우리 주식을 잘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 하나 다운 받았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영화 다운 받은 그 돈이 아까워서 그 재미없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돈 아까운 생각 없이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만의 심리,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본전 심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슬롯 머신이나 그런 거 해보시는지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우리 뭐 옛날에 오락실 가면 좀 도박하고 하는 게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돈을 딴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요.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돈을 잃은 사람들은 잘 못 일어나요. 본전에 대한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타기가 대표적인 만의 심리죠. 물타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한 방의 기회에 그 수익을 내겠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 수익이 날 때도 만의 심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만원 심리가 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만원 산 주식이 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저기 본전은 2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주요 원인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저기 정보를 갖는 것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용어로 제한된 합리성이라 그래요. 내가 조각조각으로 온 저기 그런 저기 정보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런 오류들을 줄여 나가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휴리스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핵심은 사람들의 저기 그 심리가 어떤 저기 그 오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잘 못하게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